당신 지금까지 나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애들 엄마니까 그냥 돕고 싶었어. 돕는다고요? 20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요? 그럼 난 뭔데요? 20년 동안 당신 애들 키우느라 내 아이도 안 낳고 살아온 나는 뭐냐고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 역시 자신을 지운 채 타인의 가족이 되려다 끝내 버림받은 한 여자의 기록입니다. 25, 사랑 하나만 믿고 이혼남과 결혼한 미경. 두 아이의 새엄마가 되어 자신의 아이는 포기하고 오직 가족이 되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어느 날, 호텔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남편과 전처, 그리고 아이들의 충격적인 식사 장면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의 진실을 뒤엎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미경의 20년,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5년 봄 미경의 집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절대 안 돼. 이혼남이라니. 그것도 애까지 둘이나 딸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신문만 들여다보고 계셨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엄마, 전현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살의 그녀에게는 이것이 생애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면 다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그 남자 나이가 35이잖아. 10살이나 많다고. 나이가 뭐 중요해요? 현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경아, 진정해.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애들이 문제야. 남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아이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태민이와 수진이는 정말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미경은 지난주 현수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8살 태민이가 무서워하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던 순간 6살 수진이가 솜사탕을 먹으며 웃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미경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엄마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 아버지, 저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수 씨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거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현수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미경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현수를 보며 미경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되게 걱정을 끼쳐드려서요. 그럼 물러나시오. 우리 딸을 포기하시오. 아버지! 미경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미경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경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당신 애들도 있으면서 우리 딸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아이들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현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미경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수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의 가족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수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그 순간 미경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나와 결혼해줘서. 현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아이들 문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야.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의 미경은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아픈 시간이 될지를요. 결혼 후 첫 달 미경은 새로운 집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수의 집은 아이들의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거실 벽에는 태민이와 수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전처가 써준 듯한 메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왜 살아요? 수진이가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대뜸 물었습니다. 미경은 수진에게 따뜻한 우유를 따라주던 손을 멈췄어요. 수진아, 이분은 이제 너희 새엄마야. 싫어요. 우리 엄마는 따로 있어요. 수진아,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현수가 조금 곤란해하며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태민이는 수진이보다는 조용했지만 미경을 대하는 태도는 마찬가지였어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거나 정말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습니다. 태민아, 학교 준비물 뭐가 필요해? 됐어요. 그래도 새엄마가 물어보는 건데, 아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미경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신이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은 미경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고 미경이 빨아준 옷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태민아, 수진아, 새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왜 그러니? 현수가 말해도 아이들은 시큰둥했어요. 아빠, 우리 진짜 엄마는 언제 와요? 수진이의 이 말에 미경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임시일 뿐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학교 행사였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제가 갈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려가자. 현수 씨는 회사 일이 있잖아요. 제가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아이들이 좀 어색해할 수도 있어. 결국 미경이 혼자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마주쳤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태민이 엄마세요? 아, 네. 저는 그런데 태민이가 자기 엄마는 다른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순간 태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경에게 집중됐어요. 미경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민아, 우리 엄마는 따로 있어요. 저분은 그냥 아빠랑 사는 아줌마예요. 미경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였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냥 아빠와 사는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에서 태민이가 미안해. 애들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너무 심했어. 당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미경은 현수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수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일어나와 결혼해줘서 애들까지 받아줘서. 사랑해요. 현수 씨. 그러니까 모든 걸 견딜 수 있어요.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태민이와 수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주겠다고, 언젠가는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미경을 밀어냈고, 미경은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결혼 3년 차 미경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들어와도 아이들의 빨래를 개어놓았습니다. 미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애들도 이제 컸으니까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어.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열이 많이 났습니다. 현수는 출장 중이었고 미경은 밤새 수진이를 돌봤어요. 물 좀 주세요. 수진이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미경은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물을 마시고 나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미경의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몸은 어때? 괜찮아요.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아프면 언제든지 말해. 수진이는 대답 없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경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 정말 힘들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미경아, 가끔은 화내도 돼. 너무 참지만 말고.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려. 현수는 미경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미경은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명절이었습니다. 현수의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미경은 항상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시누이들은 달랐습니다. 새언니, 애들이 아직도 엄마라고 안 불러요? 아, 그게 참 어려우시겠어요. 남의 애들이니까. 남의 애들이라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 절대 이혼남과는 결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에 태민이와 수진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미경이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많은 걸 해주고 있어. 오빠, 난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아이들도 알 거 아니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모 말이 맞아요. 우리는 아줌마 자식이 아니에요. 태민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인데요. 미경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백미러로 미경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현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아이 하나 가져볼까? 네, 우리 아이 말이야. 그럼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거야?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태민이와 수진이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현수 씨, 제가 다른 아이를 낳으면 태민이와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들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럴 리가.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아요. 태민이와 수진이가 제 아이들이니까요. 현수는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에서도 미경은 외로웠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미경은 참았습니다. 현수를 사랑했고 언젠가는 아이들도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랑해요. 현수 씨. 나도 사랑해. 미경아,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결혼 7년 차 미경은 3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경을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미경은 우연히 화장품 방문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저 일을 좀 해볼까 해요. 일? 왜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커서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잖아요. 현수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판매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기도 하고. 사실 미경은 집에서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서 일을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미경은 화장품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미경은 타고난 친화력과 성실함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장님, 이 제품 정말 좋아요.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진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좋은 제품만 추천해드리거든요. 미경은 화장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 조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번 고객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미경 씨, 정말 대단해요. 벌써 이 구역에서 1등이에요? 동료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결이 뭐예요? 진심으로 고객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미경의 매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지역 최고 판매원이 되었고 2년 차에는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들었어요.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미경이 밖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돼? 한 2천만 원 정도요. 정말? 그럼 내 월급보다 훨씬 많네. 현수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와, 아줌마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수진이가 처음으로 미경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 그럼 우리 용돈도 올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아이들은 미경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경이 원하던 변화가 아니었어요. 3년 후 미경은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브랜드를? 그게 가능해? 네, 그동안 경험도 쌓였고 고객들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자본금이 얼마나 들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미경은 미라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미경의 이름 미와 아름다운 벨소리를 의미하는 라벨을 합친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미경의 꼼꼼함과 품질에 대한 고집으로 브랜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공장을 늘려야겠네요. 고객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미경은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집에서 받지 못한 인정을 사업을 통해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년 후 미경은 중견 화장품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넘었고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넘어섰어요. 미경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성공 스토리는 드라마에서나 봤는데.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경은 성공했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미경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돈이 필요할 때는 미경을 찾았습니다. 아줌마, 학원비 좀 더 주세요. 학원을 더 다니고 싶어. 네,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저도 다니고 싶어요. 미경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돈으로라도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허전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성공했지만 정작 가족의 사랑은 받지 못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현수 씨,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맞나요? 왜 그런 말을 해? 미경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현수는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에서도 미경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태민이는 28살이 되어 대학을 졸업했고 수진이는 26살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미경은 이제 45살 화장품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아줌마, 나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수진이가 어느 날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결혼? 정말?
축하해. 미경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설레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얼마나 필요해? 말만 해.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미경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낼 수 있었어요. 알았어. 내일 바로 준비해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미경은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의 말을 듣고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줌마가 돈을 줘서 결혼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어.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아빠 부인이잖아. 돈은 많이 벌어서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 다 줘. 참 편해. 그런데 양심상 미안하지 않아?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아빠 돈이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받을 돈이잖아. 그 사람이 우리 아빠랑 결혼한 대가라고 생각해. 미경은 문 앞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그 후로도 아이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태민이는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진이는 신혼집 보증금을 달라고 했어요. 아줌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친구와 함께 카페를 차려보려고 해요. 요즘 카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 계획서 같은 건 있어? 아, 그런 건 나중에 만들면 되죠. 우선 자금부터 있어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미경은 태민이의 무계획적인 모습이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필요해?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아줌마, 제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다 갚을 거예요. 아줌마, 돈 많잖아요. 결국 미경은 태민이에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이의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사업이 잘 안 되네요. 괜찮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그런데 다시 도전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다른 업종으로요. 태민아,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아줌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해요. 태민이의 말에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피땀으로 번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미경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아줌마, 애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임신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 됐는데 산부인과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애 용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첫 손자니까. 미경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산부인과에 미경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 즉 태민이와 수진이의 친어머니와 함께 다녔어요. 수진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도 할머니가 되는 건데. 아줌마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죠. 수진이의 말에 미경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자신은 진정한 할머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경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그냥 돈 주는 기계 같아요.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럴 리가.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고마워한다고요? 언제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이들이 미경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어.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 하지만 현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미경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미경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인가? 미경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50살이 다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도 현수를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현수만큼은 자신을 사랑해준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마저 흔들리는 날이 오게 됩니다. 2010년 가을, 미경은 52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화장품 회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어요. 연 매출 500억 원을 넘어서며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날도 미경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시내 한복판의 호텔에 나왔어요. 새로운 해외 진출 계약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성장을 이룬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을 믿어주셔서 가능했죠.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경은 기분 좋게 호텔 로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테이블에 현수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태민이와 수진이 그리고 그들의 친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경은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사람이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건 뭐지? 미경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현수가 전처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태민이와 수진이는 어머니 옆에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경은 자신이 얼마나 외부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자리에는 여전히 전처가 있었던 거예요. 미경은 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집에 가면 괜찮을 거예요. 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현수가 전처를 바라보는 눈빛, 아이들이 친어머니 옆에서 보이던 편안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미경에게는 칼처럼 아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앉아서 현수를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배신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현수가 돌아왔습니다. 미경아, 아직 안 잤구나. 오늘 미팅은 어땠어? 잘 됐어요. 그런데 여보. 응?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왔지. 정말요? 다른 곳에는 안 가셨어요? 현수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미경아,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호텔에서 봤거든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당신이 태민이, 수진이, 그리고 그 분과 함께 식사하시는 걸 봤어요. 아, 현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미경에게는 확신을 주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말하면 오해할까 봐서. 오해요? 뭘 오해한다는 거예요? 미경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세요. 왜 저 몰래 만나셨는지. 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힘들게 살고 있어.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고생했거든. 그래서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거야. 미경은 현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20년 동안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한 거예요? 미경아, 넌 우리 가족이야. 그건 변함없어. 가족이라고요? 정말로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몰래 만나셨어요?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미경은 처음으로 현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뭘 한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뒤에서 전철을 만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애들은 정말 너를 고마워하고 있어. 고마워한다고요? 언제요? 돈 달라고 할 때 말고 언제 저를 고마워했어요?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경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사랑한다고요? 그럼 왜 20년 동안 저를 속이셨어요? 속인 게 아니라 속인 거예요. 저는 바보처럼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죠. 당신이 계속 전철을 만나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영원히 임시일 뿐이었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제 아이도 낳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런 말 하지 마. 넌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라면 왜 20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은 늘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미경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현수와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고 저녁에 현수가 들어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미경아,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났어?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뭘 생각하는데? 저희 결혼이 뭔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현수는 미경의 차가운 태도가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태민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또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또 이번에는 뭘 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려고요. 요즘 대세잖아요. 현수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경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죠? 태민이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8천만 원 정도요. 8천만 원? 미경은 태민이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 알아?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억 원 정도 될 거야. 그런데 그 돈으로 성공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어?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친구가 이미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친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너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럼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네가 직접 해봐. 태민이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미경이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줌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 너도 30인데 언제까지 남한테 손 벌리고 살 거야? 남이라뇨? 아줌마는 저희 새엄마잖아요. 새엄마라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 없으면서 돈 달라고 할 때만 새엄마라고 하는 거야. 태민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줌마, 그건
됐어. 이제 내일은 내가 해결해. 태민이는 황당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아줌마가 왜 이러세요? 그냥 미경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됐어. 태민이는 돈을 받지 못하고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아줌마, 애가 태어나면서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육아용품도 사야 하고. 수진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스스로 해결해봐.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이는 네가 키우는 거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수진이는 미경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지. 각자 살아간다고요?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20년 동안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해준 적 없으면서? 그건.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수진이도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애들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심해요? 20년 동안 저를 외면한 것보다 심한가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저를 20년 동안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만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이혼장을 꺼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현수는 이혼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장이에요. 미경아, 정말 이럴 거야? 20년 동안 생각해봤어요. 저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이 맞는지. 당연히 가족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돈 주는 기계였어요. 아이들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왜 20년 동안 저를 속이셨어요? 왜 전처와 만나는 걸 숨기셨어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와 전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답이네요. 미경은 이혼장을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았고 당신을 위해 견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미경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미 끝났어요. 20년 전부터 끝나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20년은 뭐였어? 저한테는 헛된 꿈이었고 당신한테는 편리한 동거였죠. 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경아, 제발. 사인해 주세요. 이제 끝내요. 그날 밤 현수는 이혼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 수속을 밟는 동안 미경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사장님,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새 출발을 하려고요.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미경은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0년 동안 큰 집에서 살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작은 집이 더 편했어요. 새 집에 이사한 첫날 밤 미경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구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줌마, 어디에 계세요? 집에 아무도 없던데요. 나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빠와 이혼했어. 이혼요? 왜요? 왜냐고 묻는구나. 20년 동안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수진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아줌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그건. 됐어. 이제 각자 살아가자.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태민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정말 아빠와 이혼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알아서 살아가면 되지.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키워줬다고? 너희가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어? 태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자신이 론칭한 미라벨 브랜드의 20주년 기념 강연에 초청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미경 그 자체로 선 존재. 강연장에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쏟아졌고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선 미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을 믿고 뛰어들었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시간. 그 시간을 지나 드디어 제 인생을 찾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청중 중엔 울먹이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나 자신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훨씬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거.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제 저 자신으로 살아보려고요.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피어나요. 지금부터예요. 그날 밤 미경은 새집 창가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도시의 불빛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아, 고생했어. 그리고 정말 잘했어. 미경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 자신을 지어가며 살아온 20년. 하지만 돌아온 건 사랑도 감사도 아닌 침묵과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잃어가며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오늘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